이번 시간에는 대체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투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시장에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픽스드 인컴 같은 그런 전통적인 상품이 아닌 상품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대체 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체 투자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산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 각각의 대체 투자별의 이해가 이제 깊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체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투자와 이제 전통적 투자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의 어떤 카테고리, 범주, 어떤 것들이 대체 투자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체 투자를 갖다 왜 하는가 하는 거죠. 지금 전통적 투자와 대체 투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대체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이제 베네핏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짚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 구성과 스트럭처가 있지만, 이 교재에서는 주로 이제 크게 범주를 나눴을 때 이제 해치 펀드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이제 보통 우리가 사모 투자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인 리얼 이스테이트, 그 다음에 원자재와 같은 이제 커모디티, 그 다음에 그 밖의 것들을 갖다가 이제 되게 주 설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범주들에 대한 대체 투자를 얘기한 다음에 밸류에이션 문제죠. 어느 자산이든 간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밸류에이션이죠. 가치평가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리턴에 대한 칼큘레이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 투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전통적 투자와 이제 피 스트럭처가 보수 체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에 있어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해서 이 대체 투자에 대한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의를 갖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투자 수단인 주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유가증권 시장,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그 밖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코넥스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식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상장 주식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밖에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채권, 이거 역시도 이제 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장외에서 거래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파퓰러하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CP라든가, CD라든가,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MMF들을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전통적인 투자 수단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이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상품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헤지 펀드라든가,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사모주식 펀드죠. 그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그 밖에 상품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원자재, 이제 석유라든가, 금이라든가, 그 밖에 팀버, 여러 가지 그 원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밖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이제 그림, 골동품, 이런 것들, 수집품들 같은 다양한 그 대체 상품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것들이 하도 이제 어떤 성격을 갖다가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대체 투자는 비록 대체 투자의 범주에 이제 한꺼번에 몰아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투자를 할 때는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독자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대체 투자 상품을 공부할 때 이제 가치평가 문제도 이제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투자 수익의 평가 방식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수수료 체계도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듀 딜리전스, 기업 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대체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별개일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대체 투자가 전통적 투자,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 투자 상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적 투자 상품에 비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하는 건데, 이제 일단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투자 기구의 구조입니다. 투자 기구의 구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펀드 중에서도 접근하기가 쉬운 거는 이제 공모 펀드들이죠. 이런 공모 펀드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보도 투명하고 그다음에 거래도 세분화될 수 있고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인데 비해서 이제 대체 투자 상품들은 이제 그와 같은 측면이 좀 덜합니다. 그밖에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자산 및 증권 유형도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투자 상품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헤지펀드, PEF, 그 다음에 부동산, ETF. ETF라고 하는 건 이제 에퀴티 트레이드 펀드인데 이제 펀드가 어떤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커머디티, 이제 원재료를 포함한 커머디티, 그 다음에 수집품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대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어떤 상품들을 할 때 이제 파생 상품을 갖다 투자하거나 이제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인데 이제 특히 헤지 펀드가 이제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물론 PF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적인 측면이 강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밖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단기 증권이라든가 이제 비유동 자산들도 이제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체 투자의 많은 특성을 반영하는 거는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대체 투자가 이제 왜 각광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수 체계를 얘기하기 전에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대체 투자가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많은 연기금들에 의해서 특히 대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각종 연기금이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증권사들이 이런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 이외에 말하자면 이제 하이넷 웨스 인디비듀, 다시 말하자면 고액 자산가들, 전문성이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조차도 이제 이런 대체 투자를 갖다 많이 권유하는 형국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대체 투자가 이렇게 일반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전통적인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고, 특히 채권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성장률도 낮아지니까는 아무래도 기대되는 수익률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대체할 어떤 다른 자산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대체 투자가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대체 투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 그러니까 전통적 상품들만을 투자했을 때와는 또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이게 낮아서, 분산 투자의 효과를 갖다가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기존 상품과는 다른 특성들 때문에 많이 이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성들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체 투자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정보가 많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대체 투자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전통적인 상품에 비해서 투명성이 낮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낮고, 그래서 이런 대체 투자는 주로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 투자 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 점점 좀 더 이제 투자자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전문 금융기업, 주로 연금 위주의 이런 투자들이 주로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체 투자를 할 때 이제 2013년도 같은 경우 보면 부동산이 한 4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OC 이것도 이제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되는 건데, 사회 간접자본 투자, 그 다음에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데들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투자를 갖다가 하는 상품인
AI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그 투자 상품하고는 이제 보수 체계가 이제 많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 거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펀드에 물론 보수가 있습니다. 펀드를 사게 되면 보수가 있지만은 이런 대체 투자 펀드들은 좀 더 이제 보수가 높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관리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성과에 따라서, 투자 성과에 기초한 이제 추가 인센티브 보수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 얘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땐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수를 지불하고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투자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이제 특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전통적 투자에 비해서 대체 투자는 유동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제 투자 운영자들이 전문 투자, 물론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모펀드를 갖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대체 투자 상품들은 이제 그쪽 분야에 전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운영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성 역시도 좀 낮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공모처럼 그 운영되고 있는 자산 내역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내역을 갖다가 일반 투자들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과 이제 그 수익률에 물론 그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적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투명성이 낮다라는 얘기하고도 사실은 동일한 얘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측면인데, 이제 그래서 그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법적 이슈나 이제 세제 문제도 역시 이제 전통적 투자 상품들하고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통적 투자와 그다음에 그 대체 투자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대체 투자의 범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뒷단에서 좀 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주로 깊이 이제 분석하게 될 내용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앞에서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지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5가지 카테고리를 크게 나누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체 투자는 사실은 굉장히 그 분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투자기구의 구조나 자산 유형, 자산 및 증권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눠놨다는 얘기죠. 헤지펀드하고 이제 PEF, 사모주식펀드와 부동산, 그 다음에 원자재를 포함한 커머디티, 그 다음에 기타 투자, 대체 투자 상품들인데요.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분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투자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나 상품, 기타 자산들은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AI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헤지펀드 자체를 하나 투자 상품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대체 투자 상품들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대체 투자 상품들을 갖다가 하나는 이제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이제 전문 투자형의 대표적인 어떤 대체 투자 그 어떤 상품이 말하자면 헤지펀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영 참여형의 어떤 대표적인 대체 투자 상품이 이제 사모주식펀드 PEF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헤지펀드를 갖다 이제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헤지펀드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처럼 헤지펀드라고 했을 때 헤지의 개념은
위험을 갖다가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파생상품 수업 시간에 그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지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대체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기초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기초자산의 매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익이 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은 손실이 나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어떤 선물을 갖다가 반대 포지션, 여기서 말하는 롱 포지션에 있는 거죠. 기초자산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 파생상품을 숏 포지션에다가 놔두면은, 이제 이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하는 것이 상쇄돼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 플러스가 나는 것이 상쇄돼서 마찬가지로 유지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원래 해지펀드, 해지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이 해지펀드는 이름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언제나 해지를 통해 위험을 방어한다는 이런 컨셉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해지펀드는 어떻게 보자 그러면은 차입, 레버리지 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수익을 갖다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갖다가 사용하기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외에 또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롱 앤 숏 포지션인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현선물 간의 그 베이시스, 이제 페어 프라이스가 아닐 때, 그 차이의 갭이 날 때 실제 가격과 이론적 가격과의 차이가 났을 때, 이제 싼 것을 사고 비싼 것을 갖다가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다 이거죠. 차익거래를 한다 이거죠. 그 밖에 이제, 파생상품이나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대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대체 투자 방식이다. 그리고 해지펀드 투자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뒤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